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성문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학회 연구 진행을 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좀 공백 시간을 가졌고요. 또 개인적인 사업에 또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원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더원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최근 부동산 1, 2년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급등하기도 하고 또 급락을 또 맞이하고 또 최근에는 회복을 또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올 하반기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또 가격이 어떤 보합세를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약세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중요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네 가지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우리 시장과 또 하락했던 또 기간 시장, 또 지금 회복과 상승했던 시장, 또 그래서 이 하반기 우리 시장 자체가 뭐를 주목해 봐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했던 시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4년부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2017년도, 18년, 19, 21년까지 최고점을 향해서 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1년도가 최근에 가장 급등했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했던 요인으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요인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죠. 그래서 당시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지 약 700여 사업지 중에서 400여 사업지가 정비업이 해제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좀 펼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면서도 각종 규제, 제재 이런 것들이 동반한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폈죠. 이 역시도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등한 것이 아닌가 보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외부적인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졌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양적 완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결과적으로 저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일단 가격 상승 요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실거래 가격 지수를 한번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봤을 때 6.19 대책서부터 8.2 대책, 그 이외에 9.13 대책, 향후 2020년 70 대책까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2020년도, 2021년도 가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급등했다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 요건을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급등했던 요인들이 내외부 요인이 합쳐지면서 하락 요건으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 정책으로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거고 좀 전에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 이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건 괜찮은 건데 실질적으로 2020년, 21년이 되면서 가격은 더 급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데 규제 정책으로 매매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어떤 가격 상승, 급등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깊은 폭락도 실질적으로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갑자기 하락 사태로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등과 하락을. 자, 기준금리의 변동을 한번 볼게요. 2020년도, 21년도에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을 시절인데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를 봤을 때는 2022년 상반기만 해도 1% 미만대의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이 0.75%고 거의 1%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 미국 금리는 실질적으로 0.2%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았던 금리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락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상황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아파트, 서울 아파트 연도별 거래량을 좀 더 통계부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굉장히 가격이 상승했을 시절이었죠. 그래서 하락을 좀 진행을 하다가 2013년, 14년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자, 2018년도부터 19년, 20년도 넘어가서 최고점의 거래는 16만 6천 건, 연간 거래량입니다. 16만 6천 건이 거래되면서 2021년, 22년 하락을 맞이할 때는 실질적으로 연간 2022년에 작년이 되겠죠. 4만 1천 건, 1년에 4만 건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은 이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 상반기부터는 이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복하는 그 상황 자체는 지금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었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또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책적인 것들이 굉장히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실행이 되고 또 지금 일산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는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정말 최악의 거래량이었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600건, 700건대를 맴돌았었는데 올 1월부터 정책적인 효과 또 금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다 보니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가장 뭐 직접적인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혜택, 둔촌 주공아파트 일병 살리기, 뭐 이런 어떤 대책,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 상반기를 회복과 상승하는 어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부분인데요. 이 올 하반기 시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합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 올 상반기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회복하고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하지만 내외부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우리 보합세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좀 지켜보는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 또 이런 것들 어떤 다른 종목,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 외부적인 불확실성을 뭘로 볼 수 있느냐면 내부적 변수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이 지금 실현 여부가 또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취득세, 양도세 중과 폐지 부분인데 물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또 유예를 해놓은 거지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남 3구와 용 3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2주택자부터 중과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수요자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제한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하반기에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로 묻혀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규제지역 해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지금 규제지역들도 해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강남 3구, 용 3구 이런 규제지역도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뭐 압구정이라든가 목동, 뭐 성수동 지역,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이런 등등의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해제가 돼야 되는 이런 시기들이 내년이면 또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반기 이후 물론 상황들이겠지만 또 규제 지역들이 좀 해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변수로 좀 꼽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가에 대한 변동. 지금 전세가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대비 서울 평균이 50%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씩 지금 전세가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세가의 변동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위축되는 국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계부채도 실질적으로 뭐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감소돼 높은 금리 때문에 감소세였지만 지금 2분기엔 다시 10조 원 이상이 또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정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경기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회복과 상승 국면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거는 조금 지켜볼 내부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외부적인 변수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미국 금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쉽게 금리를 낮출 상황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금리 한 번, 두 번에 또 인상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급격한 인상은 이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의 변동 또 한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최근에 중국 경제까지 악화가 되면서 거시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악재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회복장이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한 1, 2년간 그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그 급등한 이후로 또 급락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결부가 되면서 또 반등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 1, 2년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혼조세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좀 긍정론도 있고 또 비관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악재와 변수들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책과 어떤 흐름을 조금 더 면밀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더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